김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게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 관련 경찰이 내사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오늘 피해자 측과 접촉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 피해 청소년들을 대변하고 있는 정혜민 목사를 면담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리고 현재 가해자죠. 이 김모 목사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정식 수사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고소 고발도 없었고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아직은 경찰이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피해자 측이 정식으로 고소 고발을 할 것인지, 그리고 혹시 이 사건 과중에 어떤 폭력이라든지 또는 일정한 위협이라든지 또 위력, 그러니까 속임수가 있었는지 등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변호사님. 네. 우리 법전에 그루밍 범죄를 처벌할 조항이 있습니까? 없어요. 일단 없어요. 그루밍 예.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요. 예.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것을 원래 요건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뭐 알았다고 오케이 동의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처벌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형법 303조를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형법 303조에 의하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기타 관계입니다.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로 뭐 성관계를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기타 관계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저는 제가 보기엔 기타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이 아이들을 지금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전도사 또 목사의 집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들이 그 목사님과 전도사에게 특별히 더 그런 식으로 심적인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아이들만의 구체적인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위계에 의한 성관계가 뭐냐면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정상적인 성적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 목사님 이 자기한테 하듯이 똑같이 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정말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고 또 자기에게만 이렇게 잘해주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26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이런 성관계를 맺어왔다는 걸 알았더라면 이 아이들은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일반 성인이 아니라는 걸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이 미성년자로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못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걸 감안해서 업무상 위계에 의한 이런 간음이 좀 적용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은 만 13세 이하였다고 하면 하위하의 성관계를 했다 해도 처벌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의제강간죄가 되는 거죠. 지금 이 학생들은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때부터 이제 당한 거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좀 어렵다. 다만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은 기타 관계로 해서 위계나 위력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네. 이렇게 혼인빙자 간음죄 이런 건 없어졌죠. 혼인빙자 간음죄 없어졌는데 저는 이걸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혼인빙자 간음죄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할 것을 전제로 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인인 경우에도 성관계를 그런 식으로 위계에 의해서 한 경우에는 처벌을 했던 게 옛날 조항인데 그렇다면 이 아이들 만 13세부터 18세 사이엔 이런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성인보다 더 많이 보호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 정혜민 목사가 그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고 있죠. 네, 대리하고 있는 정혜민 목사가 이 언론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많은 법조인들을 만나봤다 그래요. 근데 다들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을 통할 수밖에 없었다 얘기를 했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국 여성변호사회에는 그 성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좀 연락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좀 청하시면 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지금 강조하신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간음죄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속임수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것은 향후에 지금 대법원에서 판례 변경으로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희정 지사하고 김지은 씨가 위계에 의한 거였었는데 그건 뭐 문제가 1심에 문제가 난 거고. 위력.
그거는 이제 업무상 위력 관계에 있었다고 업무상 얘기를 위력. 했던 것이고요. 예. 이거는 그 업무 고용 기타 관계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정혜민 목사가 오늘 경찰 참고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제의 김 목사와 아버지죠. 김영남 목사. 아버지인 담임 목사에 대해서 면직을 요구했다. 그런데 현재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 목사는 노회에서 제명 처리가 됐는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건 면직 처리거든요. 네. 그 제명과 면직의 차이점은 뭐고 면직 처리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제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부터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닙니다. 라고 내쫓는 거고요. 면직이라는 것은 너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명당하면 그 이 노회 말고 다른 노회 가서는 그렇죠. 계속 목회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혼자서 뭐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반해서 면직이 되면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죠. 어디에 가서도 목회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불교식으로 보면 옛날에 채탈도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승적 자체를 아예 출가한 기록부터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얘가 막 그에 비슷한 것이 아닌가. 애초에 목사로서 안수받은 기록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게 면직이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럼 면직 처리 문제 등과 관련해서 김영남 목사의 소속 교단 합동총회 이승희 총회장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총회장이 되기 직전에도 뭐 그런 일이 있다, 뭐 그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 뭐 이런 소리가 조금 듣긴 들었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죠. 교단 헌법에는 꼭 어떤 뭐 성범죄를 저질러야만 어떻게 한다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 목사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품위에 해당이 된 모든 걸 뭐든지 처벌할 수 있죠. 진행 절차가 총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소속이 노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총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열리고 빨리빨리 일이 회전이 안 돼요. 총회 구조가 밖에서 보기엔 답답하겠죠. 명성교회 문제도 보세요. 처리가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지죠. 기독교계가 좀 바르게 좋은 소문만 많이 나야 될 텐데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 노회에서 제명이 됐으면 제명 이후에 또 처리가 나올 거예요 아마. 예. 지금 합동총회 이승희 총회장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지금 예정 합동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루밍 성폭력 사건 피해자 사회 교회 앞에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김영남 목사와 김 목사의 아들이 이제 잘못을 그렇죠. 인정 안 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혜민 목사 말로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낸다고 하니까 뭐 돈을 노린다, 꽃뱀이다, 예, 혹은 또 이단이다. 우리 공격하려고 저렇게 한다, 교회를 뺏으려고 한다, 또 피해 학생들을 시켜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또 다른 피해자한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2차 가해를 가하는 거, 그 전혀 반성이 없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이 피해자가 오히려 꽃뱀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네. 여기에 또 어떤 분들은 혹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기서 분명히 구분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꽃뱀들은요 절대 형사고발을 하지 민사소송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꽃뱀이라는 것은 이게 처벌이라든지 혹은 이 성범죄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그 공개하지 않는 대신에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민사소송을 낸다거나 언론에 공개를 하신 거는 애초에 이거는 꽃뱀이 아니라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게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2차 가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그루밍 성범죄, 그러니까 이 권력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런 2차 가해가 주로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2차 가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그루밍 성범죄가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외국에서는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는 그 나라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사실은 근데 그루밍 성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어렵기 어려워서, 때문에 예. 그거가 지금 우리 이 사건하고 좀 연결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이 피해 여성들이 사실은 되게 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다는 예. 거예요. 조선가정의 아이들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뭔가를 하려고 사회에 나와서 하기까지 용기가 사실은 상당히 필요했는데 그런 용기를 짓밟는 행동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뭐
목회자나 성직자나 신도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뭐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거짓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라고 놓고 보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들의 진실성을 믿고 먼저 좀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예. 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쭙고. 제가 정 목사한테 듣기로는 이 아버지죠, 김영남 목사가 자신의 아들은 죄가 없다를 좀 입증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피해자 중 한 학생을 불렀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중 그 참석자 중 한 명이 그 피해 학생에게 너 뭐 몇 번이나 했냐 이런 질문들 뭐 이런 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굉장히 괴로웠다고 하는데 이걸로는 또 처벌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죠. 이제 그런 말 자체 가지고는 사실은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도록 합시다. 이건 어쨌든 지금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고 검찰도 좀 살펴본다고 하니까 네.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새벽에 종로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7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이제 종로 쪽에 있는 한 고시원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종로 3가에서 을지로 3가 사이쯤에 있고요. 청계천 부근에 있는 그런 고시원이었습니다. 3층 초입에서 3층짜리 건물인데 3층 초입에서 불이 났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피해가 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301호 거주자가 전열기를 켜둔 뒤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전열기에서 불이 났고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옷과 이불 등으로써 이게 좀 불길을 잡으려고 한 것이 오히려 불길을 번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에 따르면 301호와 302호, 303호 그러니까 입구 쪽에 불이 강하게 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수 그러니까 피해자들 중에 상당수가 대피를 하지 못해서 이런 참변을 겪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대부분 아마 그 연기에 질식돼서 상황하신 분 같은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게 고시원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분들 전부 다 일용직 근로자인 것,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어제가 비가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을 나가지 못했고 그래서 좀 일찌감치 들어가서 술 한잔 하신 다음에 또 오늘도 비가 온다 그러니까 그냥 좀 푹 자자라고 해서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피해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 고시원이 도심에 가까워서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기 쉬웠고 또 월세가 저렴해서 상당히 또 그 일용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빈자들이 사고의 위험성을 더 안고 살아간다 이런 것 볼 수 있겠죠. 스프링쿨러도 당연히 설치 안 돼 있을 거고. 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이 해촉됐는데 문자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많은 평론가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이 오래 있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은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달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 노동자들이 문자로 해고되듯이 해촉된 건 또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젯밤 그러니까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장을 찾아가서 몇 시간 동안 설득을 했는데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자로 해촉한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자유한국당 쪽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 전원책 비상대책위원장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서 문자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얘기한 게 있어요. 문자로 해촉당한 나는 하청업체 취급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일은 매우 놀라운 일인데 인적쇄신 하지 말라는 말 아니겠느냐. 참 정도를 걷기가 힘들다. 먼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 본인이 생각했던 처음 약속하고 너무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음 딛고 넘는 보수층이 면모 일신된 정당을 기대할 텐데 무너져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로서 그럼 평론가로서의 그런 날카로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는 잘 하지만 본인은 실제 현실적인 정치에 뛰어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맞았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원책 이제 전 의원이죠. 네. 조강특위 전 의원이 뭐 폭로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글쎄 폭로할 게 있는데 좀 고민 중에 있다. 조금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겠다 이런 내용을 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조강특위 위원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게 전원책 변호사가 감히 청하지 못하나 사실 바라던 바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미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김병준 위원장도 그 안에서 비토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내용이 앞으로 조금 더 세질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